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어제는 북한에서 핵실험, 3차 핵실험을 했죠. 그렇지만 주가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사실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니죠. 벌써 한 달 동안 그것 때문에 주가 다 빠졌으니까 사실 다 영향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북핵 실험을 한 그날 크게 하락했다고 올라왔었지만 이번에는 그 전부터 미리 다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리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공포감 때문에 주가가 미리 빠져서 당일날은 크게 움직이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저께는 그래도 외국인이 현물에서 매수를 좀 해주면서 현물에서의 매수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유로존 미국 다 괜찮은 편이었죠. 미국은 다우가 14,340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 2007년도에 만들었던 14,198포인트를 향해서 꾸준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계속해서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반영이 되고 있죠. 어저께 나온 뉴스들을 보면 일단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엔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제재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이 계속해서 엔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뭐 금융 전문가들은 105원대까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시점을 보니까 2006년도 저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2007년도에 124엔대까지 갔을 때 중간에 저점이었던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리가 105엔대입니다. 그래서 105엔까지 상승 가능성을 일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쉽게만 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엔저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 구로다라는 ADB 아시아개발은행 뭐 총재가 BOJ 총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뭐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뭐 이래서 지금 주가를 상당히 좀 끌어올리고 있죠. 일본은 뭐 13,000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환율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재무장관에서는 G20 정상회담으로 이 의제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게 또 이상한 반응이 나오고 있죠. 미 재무부 차관이 아베노믹스를 지지한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요. 미국도 계속해서 양적 완화하고 돈 풀어서 전 세계 통화를 절상시키고 있는데 일본이 한다고 너는 하지 마. 이거 말 못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명분을 주기는 일본이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결국 엔저는 용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를 좀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국장에는 사실 재료가 뭐 거의 없었죠. 있었다면 뭐 뉴스 정도가 한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앨런 그 FRB 부의장이죠. 앨런 발음이 다 틀립니다. 예, 근데 이 여자분이 그 미국 FRB에서 주장하는 그 실업 6.5%,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2.5%가 될지라도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차분히 가라앉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이유를 제시한 게 뭐냐면 옛날 일본이 1990년대에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그 당시 좀 경기가 좀 살아난다 싶어서 금리 인상을 잽싸게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완전히 디플레이션으로 빠져서 지금까지도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미국이 일본과 같이처럼 과거의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학습 효과를 가져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내비치면서 시장의 투심을 또 한 번 자극했고 그러면서 14,000까지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S&P하고 그 같이 케이스 실러라는 주택 지표를 만든 사람이 있죠. 실러 교수. 이 사람은 예일대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주택 전문가인데 이
이제는 주택보다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는 참 주택 전문가 주식을 투자할 정도면 정말 주시장이 달궈지긴 달궈지려나 봅니다. 특히 그 실러 그 사람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더라도 1%에서 2% 향후 5년 동안 1%에서 2% 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고 아직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고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도 위험 자산인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 장은 내일 만기죠. 참 만기주는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코너에다가 몰아놓고 거기서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죠. 그 영향이었을까요? 어저께 북핵 실험을 했어도 끄떡없는 장세. 물론 얼마 전부터 한 3주부터 주가가 흘러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당일날은 끄떡없었다는 것은 또 만기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수급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외국인이 선물해서 환매를 얼마나 강하게 해줄 거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물에서는 뱅가들을 이겨내는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북핵 실험은 일단 지나갔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8대 정부가 이제 다음 주면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곧 다가오는 모습이고요. 엔화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에 125엔대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지수가 2085. 그렇다면 지금은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94엔대인데 우리나라가 1900대에 있다면 이거는 뭔가 맞지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라 아닌가. 주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눌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 보시면은 오늘도 역시 상승. 횡보장의 모습을 보이지만 장주의 고점은 점점점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 거래량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자, 영국 차트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번 이 꼬리를 다 메워주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60일선 찍고 올라오는데 일단 기준선까지 올라온 모습 힘이 상당히 좀 괜찮아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는 어저께 북핵으로 인해서 상승하다 멈췄습니다. 오늘 추가적 상승을 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거기서 선물이 외국인들의 선물이 환매를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이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